10분으로 끝내는 개념 강의. 오늘은 수학 1 지수 단원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운 건 아니고 중3 때 어느 정도 내용을 좀 배웠죠.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은 이제 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하게 되는 것은 거듭제곱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지수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첫째는 뭐냐면 거듭제곱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거듭해서 곱해진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A의 n제곱이라 합니다. A의 n제곱이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름 좀 읊고 갈게요. A의 이름은 뭐냐? 얘 이름은 밑이라고 합니다. 밑. 뭐 다 알죠. 그 다음에 여기 A의 이름은 뭐냐? 얘 이름은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기호는 A라는 밑이라는 요 숫자를 몇 번? n번 연달아 곱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n번 곱했다. 그러니까 n개를 이렇게 연달아 곱했다를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거듭제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3 때 살짝 배웠던 거 좀 가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바로 거듭제곱근이죠. 한마디로 이제 제곱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 한번 봅시다. 이런 겁니다. 우선 기본적 정의를 먼저 얘기하고 예를 들도록 할게요. 그게 더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x의 n제곱이라는 거를 a라 합시다. 자, 이름 얘기하고 이름. x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밑이라고 그랬죠. n이 뭐라고 그랬어? 이름이 지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들 싸잡아서 뭐라고 하냐? 이 전체를 우리는 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수예요, 진수.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x를 n번 연달아 곱하면 a가 된다는 거죠. x를 n번 연달아 곱하면 a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근 또는 해라고 얘기하죠. 얘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n번 곱해서 a가 되는 요 x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요 x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a라는 수의 n번 곱해서 나타나는 수라고 해서 n제곱근이라고 해요. 이건 그냥 약속입니다. 왜 그러냐고 이런 얘기 서로 해봐야 의미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x의 n제곱이 a라는 말은 x를 n번 곱하면 a가 된다. 그럴 때 이 x를 뭐라고 한다? a라는 수의 x번 곱해서 나타나는 수라고 해서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예를 좀 몇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x제곱은 4 이런 거 배웠죠? 그럼 제곱해서 4 되는 거 알잖아요. x는 2하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된다? 뭐 우리가 복수수 배웠으니까 까짓 거 얘기하면 x제곱은 뭐야? 4i 제곱이죠. i가 뭔지는 아시죠? 복수수입니다. 허수. 그럼 이때는 x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i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죠. x를 3번 했더니 8이 됐어요. 그럼 요건 이제 넘기면 뭐가 됩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하는 거야 나 지금.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는 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x값이 뭐예요? 여기가 0 되든가 여기가 0 되는 거니까 x는 2 또는 들어봤나? 근의 공식? 요건 뭐죠? 마이너스 1 플러스만 루트 3i. 그냥 안 했어요. 이거 근의 공식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나타나요. 그죠? 자, 하나 더 갈까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 합시다. 그럼 요거는 x 세제곱 더하기 8은 0이 되니까 x 더하기 2,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 만족하는 값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되든가 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자네들이 뭔가 느꼈어야 되는 건데 이거죠.
기본적으로, 자, 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x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제곱근은 바로 뭐가 되느냐? n제곱근은 몇 개가 존재하냐면, 이렇게, 여기 있는 n제곱근은 바로 n개가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곱근이죠? 2개. 제곱근이니까 2개. 제곱근이니까 2개. 분명히 2개 있어요. 그죠? 세제곱근이죠? 3개 있습니다. 세제곱근이죠?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여기 있는 2라는 제곱근이나 마이너스 2라는 제곱근은 실수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세제곱이죠? 여기 실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도 있지만, 허수도 있죠. 복수수죠. 정확히 말하면. 자, 복수수도 있죠. 여기도 실수 있지만 복수수가 있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xn승은 a에, 잘 봐요, 실수인 n제곱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는 n이 짝수냐, 두 번째는 n이 홀수냐로 갈리죠. n이 짝수가 되면 일단 두 개예요. 뭐가 되냐면 n제곱근 a라는 거 하나와 마이너스 n제곱근 a라는 양과 음의 두 가지가 있어요. 단 여기는 옵션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단 a가 0보다 커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성립해요. 안 그러면 없어요, 얘는.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죠. 이때는 무조건 n제곱근 a라고 하는 한 개가 존재합니다. 한 개. 여긴 두 개죠. 두 개가 존재를 해요. 아시겠죠? 이건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해보죠. 그럼 이거를 그냥 봐야 되나요? n이 짝수일 때는 두 개, 홀수일 때는 하나라는 걸 그냥 외우면 되나요? 아니요. 이걸 내가 그래프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기본적인 게 y는 x에 예를 들어 n승에서 n이 짝수라고 해봅시다. n이 짝수라고 하는 것은 뭐 제곱 정도 떠올리시면 이 그래프가 y축에 이렇게 대칭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대칭됩니다. 이렇게 대칭되는 그래프,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칭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자, 갑니다. 아까 내가 xn승은 a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나 똑같아요. 근이라고 하는 것은 y는 xn승과 y는 a가 만나는 교점하고 관련이 있어요. 교점의 개수와. 그래서 a가 0이면, 0보다 크면, 뭐 당연히 두 개가 있죠. 이게 바로 뭐야? 마이너스 n제곱근 a라는 것과 그 다음에 n제곱근 a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a가 0이잖아요. 0. a가 0. 그럼 이때는 한 개죠. 이때는 두 개지만 이때는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작아요. 이때는 없죠. 그죠? 해가 없습니다. 이때는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n이 짝수일 때 봤어요. 자, 그럼 홀수일 때 한번 볼까요? 자, n이 홀수다. 자, n이 이제 홀수가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홀수는 그래프 자체가 바로 원점에 대칭되는 모습이 이렇게 돼요. 3차 정도로 한번 그려본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도 또 똑같겠죠. xn승은 a라고 할 때, 우리가 y는 x의 n승과 그 다음에 이제 y는 a라고 이제 말을 할 건데요. a가 양수가 되건, a가 0이 되건,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작건, 어쩌거나 교점은 무조건 하나예요. 만약에 여기서만 났다면 이게 바로 n제곱근 a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만 났다면 얘가 n제곱근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는 내가 얘기했지만
홀수일 때는 여기가 양수냐 음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실수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가 그래프적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 보겠습니다. 자, 거듭 제곱근의 기본적인 연산은 중학교 때 배웠던 루트에 대한 계산, 즉 제곱근의 계산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n제곱이라서 달라질 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단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립하기 위해선 전제가 있는데요.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제가 뭐냐면 이거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m과 n이 양수라고 하는 자연수라고 하는 전제를 깔읍시다. 일단 그럴 때 n제곱근 a 자 합니다. 곱하기 n제곱근 b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루트 곱하기 루트가 루트 안에서 된다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라고 하는 것도 역시 n제곱근 안에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루트 계산할 때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죠. n제곱근 a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과 똑같습니다. 이거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n제곱근 m제곱근 a나 nm제곱근 a나 그 다음에 m제곱근 n제곱근 a나 똑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대소할 때 많이 필요한데 np제곱근 a의 np제곱이라 하면 이게 지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다? m제곱근 a의 n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발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설명 한번 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 이런 거 알죠?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된다는 거 아시죠? 알죠? 그럼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2의 1제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거니까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다? 여기 사실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오늘 다 얘기하겠지만 지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정수로만, 자연수로만 봤잖아요. 이게 정수, 유리수로 확대돼도 그 원칙이 변하잖아. 물론 유리수일 때는 미시 양수라는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2의 지수 곱하기일 때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2의 1승이라는 게 말이 되죠. 그죠? 그럼 이런 개념이 통했다면 이 얘기할 수 있겠죠. 보세요. A에 어떤 수를 n번 했더니 a가 됐다 그럴 때 이 x가 바로 뭐라고요? x가 n제곱근 a다 이렇게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 수를 n번 곱하면 이 안에 있는 a가 나온다 이 뜻이야. 그러면 갈게요.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말이 되겠죠. 세 번째 거 설명할게요.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 하면 이거는 a의 n분의 1제곱을 m승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지수끼리 곱하니까 a의 n분의 m이죠. 이렇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의 m제곱에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여기 있는 게 사실 뭐야? a의 n분의 1제곱이거든요. 그러면 1로 갈 수 있으면 1로 오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는 다 있으면 요게 안에 있는 게 되고 요게 나가니까 n제곱근 a의 m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섯 번째 거는 뭐 할 때 많이 쓰는 거냐면 저 다섯 번째 보시면 np제곱근 a의 np제곱이라는 것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요거는 간단한 대소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써요. 간단한 대소 비교. 요 할 때 많이 씁니다. 예를 한번 빨리 들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루트 2, 그 다음에 세제곱근 3,
4제곱근 5 누가 큰지 모르잖아요. 물론 뭐 딱 봐도 느낌은 오지만 잘 모를 때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p를 곱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2하고 3하고 4의 최소 공배수가 2하고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12잖아요. 그러니까 11을 만들어요. 그래서 2 곱하기 6 2의 6제곱 3 곱하기 4 3의 4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3 그 다음에 5의 세제곱 하면 여기는 똑같으니까 안에 것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64고 이건 81이고 이건 125니까 누가 크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장을 더 하면은 여기까지 확장이 되죠. 자, 지수의 확장. 뭐 지금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의 확장 이제 조금 더 넓혀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지수의 확장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세요. 첫째,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단 옵션이 있습니다. A가 0인 거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0의 0제곱은 0이에요. 1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자, A에 지수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는 A의 n승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쓰면 무슨 대단한 얘기한 것 같죠? 아니에요. 봐봐요. 이렇게 보면 되죠. 1 나누기 A의 n제곱이라 합시다. 그럼 방금 위에서 배웠잖아요. 1이라는 건 A의 0제곱이라면서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누기 A의 n제곱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0이니까 A의 0 빼기 n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되는데 우리 알다시피 나누기라는 건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이게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A의 n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건 뭐로 본다? 역수로 보겠다. 역수.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라고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했던 거 중복적인 얘기인데 A의 n분의 m승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얘기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MN이 유리수일 때도 이게 돼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 이게 가능합니다.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빼기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 n제곱은 A의 mn 이거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유리수일 때 조심할 거는 유리수일 때는 밑이 0보다 클 때만 성립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꼭 똑같은 건 아니니까 또 오버하지 마세요. 또 수능이 없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란 말이죠. 마이너스의 제곱에 대한 2분의 1제곱이죠. 자, 보세요. 일단 이 문제는 여기 있는 밑이 음수기 때문에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지수끼리 곱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음수가 안 되게 할 수 있으면 안 되게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제곱이라는 것은 4의 4잖아. 4라는 이거니까 4의 2분의 1승이고 이거는 2의 제곱에 2분의 1승이니까 이제는 제껴도 돼. 양수니까. 이제 얘가 양수잖아. 지금은 음수였지만 양수니까 이거는 2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계산은 얘가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요거를 하나만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수 법칙이 성립할 조건이 있어요. 즉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위. 자, 범위가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수와 밑이 자 보세요. 갑니다. 여기는 지수, 여기는 밑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잖아요. 지수가 어딘지 아시죠? 그럴 때는 밑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냥 0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정수잖아요. 이때도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이때는 이제 A가 자연수일 때는 미안해.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럼 뭐가 돼도 상관이 없죠. 0만 아니면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이 대목은 편집해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수 법칙이 성립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수와 밑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지수가 자연수면 밑은 0만 아니면 돼요. 지수가 정수면 밑은 0만 아니면 돼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유리수라고 하면 이때는 반드시 양수만 성립합니다. 실수도 마찬가지겠죠. 실수도 양수일 때만 성립하게 됩니다. 이 조건에서 산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내가 오늘 설명한 내용들을 한번 집에서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고했습니다.